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 규제 그리고 이자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빌라 시장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매물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서울 빌라 매매 중 소형 비중이 커진 것은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고점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일 텐데요. 1, 2인 가구 실수요가 또 꾸준한 편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임대차법에 따른 갱신 계약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전세값이 더더욱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잘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똘똘한 한 채 또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개발 호재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지역 정보 원하신다면 오늘도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갈 거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주 근접 입지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복합주택 통건물에 대해서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으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연장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강동구 고덕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도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 또 희망하는 지역 한 군데 있죠. 강남권에 인접한 곳. 이왕이면은 이제 강남이랑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큰 수혜 누려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서초가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초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 정보까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복합주택 통건물이고요. 위치는 2호선하고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시세 보니까 83억 원에서 85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실제 투자가는 10억 원대면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저희가 잠시 뒤에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네, 봄 그리고 가을 요때 내리는 햇빛 상당히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아무튼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투자라든지 실거주 이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진행이 되거나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네, 가장 먼저 상승하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통건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왜 통건물이냐? 네, 복합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상가가 있고 그 위쪽에 다세대 이런 건물들을 갖추고 있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교적 한 20세대 정도 미만이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왕이면 1층에 상가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세대 통건물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앞으로 5월 달에 넘어가게 될 새롭게 탄생하는 이제 윤 정권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하나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형주택에 대한 60제곱 미만의 소형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물론 뭐 아직은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니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소형주택들, 특히나 이 빌라 시장에서 소형주택들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게 된다면 과거 2017년도에 상당히
투자의 메리트가 있었던 바로 그 다세대 통건물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세대 통건물 중에서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2021년도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통건물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한 1년, 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상당히 높이 상승한 토지 가격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제 건축 자재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통 30%에서 40% 정도의 뭐 철근 가격이며 이런 여러 가지 산업 자재들이 대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 이런 신축이라든지 또는 뭐 다세대, 다중주택 이런 건물들이 그런 인플레라든지 또는 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을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가격을 갖추고 있는 통건물, 그런 건물들이 있다면 서둘러서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서초동입니다. 통건물을 가지고 있기에 물론 통건물이니까 그런 그 통건물이 가지고 앉아 있는 토지 면적을 전부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부분에서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보다 뭐 5평, 6평짜리보다 기왕이면은 한 20세대니까 한 100평 정도 가량 나오는 그런 통건물들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2호선과 3호선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은 곳이고 근생과 주택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 받기에도 좋으면서 그 위쪽에는 뭐 전세를 임대를 놓으시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또는 뭐 월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297.52에서 314 정도의 한 90평에서 100평 정도 사이의 면적이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은 83억 원에서 85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베스트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라고 봤을 때 실투자 금액이 한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수준의 통건물을 가져갈 수 있다면 강남에 100평 정도의 땅을 이 금액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 세금도 지금처럼 그렇게 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13억 원 정도에서 15억 원 정도면은 정말 베스트한 금액이다. 이거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 서초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선호도가 좋아요. 그래서 임차 수요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가는 사람들은 없다. 두 번째,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바로 주변에 뭐가 있다?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적인 임대를 유지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요거 크지 않습니까? 요거 없으면은 조금 그렇죠. 호재가 많아야 돼요. 왜? 이 미래 가치가 높아야 통건물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평도 아니고 두 평도 아니고 10평도 아니고 거의 100평이 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재가 많아야 된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서초동이에요. 일동 쪽 라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개발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이유 이외에도 교통 좋고 터미널 라인들 가깝고 주변에 뭐 대중교통망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교통은 다 가지고 있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분당선까지 가지고 있죠. 자, 직주 근접성, 임차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임차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겠죠. 왜? 임차 가격 주변에 임차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장인들 또 고액 연봉자들
이런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하지만 이 강남 3구 안에서도 서초구와 강남구는 사실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땅이 별로 없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땅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강남 3구 안에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런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 네, 이런 걸 두고 바로 입지 깡패라고 합니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자 일단은 이 서초동 라인의 가장 좋은 이슈는 바로 이 부지의 개발. 부지가 개발이 되면은 토지 가격은 상승해요, 그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교대 있어요. 네, 법조타운 있어요. 대형 병원 있어요. 백화점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군까지 더해주고 있네요. 자,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까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남구라든지 서초구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 토지의 가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변에 일자리 그리고 임차 수요, 풍부한 유동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생긴답니다. 어디에? 여기. 정보사 부지에 또 어마어마한 또 일자리가 생기죠. 그를 통해서 엄청난 또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임차 수요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떻게 생기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면적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GBC센터. 이 면적보다 작다, 크다? 크다. 엄청난 큰 부지 아닙니까? 야, 이 부지 안에 어떤 게 들어와요? 네, 이 4차 산업을 필두로 한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보사 부지의 개발은 서초구의 또 하나의 대형 업무타운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서초동이 가장 인접하고 또 물론 방배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초구의 개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지능아파트 부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용적률 상향, 토지 가격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죠. 이 용적률이 바로 토지의 토지의 가치를 가늠한 척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발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기준 완화를 강남 3구에 대대적으로 주입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큰 인센티브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고층화,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빌딩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 땅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비싸진다. 네, 비싸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고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죠. 서초동, 서초 IC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발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재 지상부에 있었던 교통 분할을 하든 또는 지상부에 있었던 것 이러한 지하로 내리면서 지상부에 어떠한 개발을 하든 중요한 건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언젠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잠실 그리고 삼성동 라인의 개발이 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로 인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여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앞으로 이 지역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건물 한 100평 정도 가량의 그런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통건물이 있다면 한 금액대는 요 정도 금액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금액대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서두르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강남 3구, 그 중에서도 강남 2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개발 많고요. 인구가 또는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거기다 추가적인 교통의 호재까지도 더해질 수 있다. 이 부분만 봤을 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토지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거 있죠. 건물주. 건물주에 대한 꿈, 이곳에서 한번 실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입지 깡패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입지적인 장점 참 많은 곳, 그리고 호재거리 굉장히 풍부한 이곳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 여러분도 느껴보시고 시세 차이까지, 집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시세 차이까지 계속해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며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도 갈게요. 이번에는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보면은 이곳은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 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 다양한 이제 호재거리,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나 강남 4구 중 한 곳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역 가치 상승 예상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는 저는 강동구 물론 굉장히 강동구도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저는 그 중에서 이 고덕동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에 있죠. 네, 다음 장에 있겠네요. 자, 일단은 위치는 9호선 샘터공원역 인근이고요. 네, 초역세권 자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랜드마크 자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투룸 주택입니다. 왜? 토지 면적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재개발, 재정비를 통한 그런 개발 사업의 입주권 이런 형태들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면적은 물론 한 10평 정도 미만의 신축 형태를 띠고 있는 금액대 5억 9천에서 5억 9,500 정도의 시세를 갖추고 있는데 무슨 강동구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게 하겠죠. 근데 여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4구 안에서 재개발, 재정비 이런 형태의 이슈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6천에서 6,500 정도 예상이 되고요. 주택이고요. 9호선이 연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충분히 이런 시세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개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도심, 영등포 등 직주 근접성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고덕의 업무단지가 굉장히 크게 생기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구성되는 곳이다. 세 번째는 재개발 재정비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신축 제한만 걸려도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억 원이 다 호가를 프리미엄만 하더라도 6억 원이 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용산 같은 경우에도 6억 원 이상,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높은 피를 주고 신축 제한만 하더라도 그 정도 높은 피가 붙는데 아직은 그런 시작 전이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대는 굉장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다. 거기다가 금액이 정말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 재개발 사업을 하시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6억 원대 미만이기 때문에 또는 면적도 맞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쪽 지역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하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재 고덕역을 이용할 수 있거나 여기 보시면 이제 상일동역이 있어요. 상일동역을 이용할 수 있거나 고덕역을 이용할 수 있거나 앞으로 9호선이 만들어지는 게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은병원역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9호선이 바로 이 샘터공원역에 정차하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그 앞에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지밸리가 굉장히 또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급자족이 안 되는 그런 강동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비지밸리 하나가 완성이 됨으로써 강동구 안에서도 이제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지역구가 생긴다. 바로 그게 어디냐? 고덕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한강에 대한 그리고 도로망 상당히 좋고요. 도로망이 상당히 좋아요. 제1외곽, 제2경부, 자 그리고 올림픽 대로, 그리고
뭐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미사 신도시의 가격 상승을 보신다면 재정비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기대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 보신다면 30평대 아파트가 보통 20억 원을 호가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는 도로망이 좋고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 중에 하나이고요. 왜 강남 4구라고 하겠습니까? 강남에 바로 옆에 송파에 붙어 있는 곳이 강동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20분대 이내로 도달이 가능한 곳이다. 자,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 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 또는 또 다음 정권까지는 계속해서 재개발 재정비 사업들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찾으실 게 아니라 이런 고덕동 라인들, 네, 평택 고덕이 아니고요. 서울 강동 고덕입니다. 네, 그런 곳에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덕에는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물망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1지구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에 1번에 1차에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두드릴 예정이고요. 2-1지구도, 2-2지구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2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다? 네, 입지가 정말 이 지역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파트화로 구성이 된다면 바로 앞에 비지밸리가 있고요. 9호선 라인 바로 앞에 있고요. 초중고 라인 끼고 있고요. 공원 다 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입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흔치 않다. 9호선까지 끼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고덕 2-2지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자, 그리고 고덕 비지밸리 안에 여러 가지 형태들의 또 4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입점하기 때문에 그를 통한 추가적인 임차 수요, 유동인구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지역은 투자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뭐 굉장히 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 안에가 생기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입점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향과 그리고 광명에 있는 이케아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은 다 비싸요.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2-2지구가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또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들. 9호선 라인이 4단계. 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단순 계획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30일에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센터공원역이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제2경부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까지는 완성될 그런 큰 개발 중에 하나죠. 서울에선 잘 보이진 않겠지만 뭐 남구례시에서부터 시작하는 안성을 거쳐서 그 천안을 거쳐서 이렇게 세종까지 내려가는 그런 초대형 개발입니다. 이런 개발들이 바로 고덕을 관통하기 때문에 바로 집 앞마당에 바로 그런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고덕동은 지금 현재 경부 라인의 반포, 뭐 잠원동 요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앞으로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주변에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고덕동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 투룸 정도 시세고요.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 전세 안고 투자한다면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5천에 13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다면 2억 8, 9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투자도 충분히 걱정 없는 지역입니다. 네, 강동구가 교통개발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강남 쪽이 이제 무섭게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는 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이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니만큼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선점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실 수도 있고요. 저희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는 대선 이후 부동산 수혜지 투자 분석을 주제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날짜, 시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 희망하고 계시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까지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거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2부이죠. 역시나 2부도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2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뭐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정보도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들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밀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2부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유재석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이시죠.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사실 이제 뭐 이번 주죠. 그러니까 뭐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새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의 뭐 큰 줄기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이 발표를 원래 하기로 했었죠. 뭐 저도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결론은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그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강남 쪽에서 계속 뭐 신고가들이 나온다든지 또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인수위 쪽에서도 그 부분을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뭐 그냥 새 정부의 이런 뭐 새롭게 뭐 그냥 시작을 하고 나서 문제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5월 뭐 10일 그 이후로 이제 좀 뭐 구체적인 것들은 물론 뭐 지금 청문회들이 좀 있으니까요. 이제 뭐 그 국토교통부 장관 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부총리 뭐 경제부총리 뭐 청문회 요럴 때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주 그냥 어떤 뭐 정형화된 어떤 그런 발표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늦어졌다. 요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대선 중에 뭐 공약으로 이제 뭐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수위가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뭐 종합을 해 볼 때 제가 오늘은 약 한 3가지 정도로 뭐 큰 흐름 정도는 그래도 지금 뭐 구체적인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뭐 큰 흐름 정도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것을 3가지 이제 키워드 정도로 한번 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볼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제가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정부는 이 부동산 특히나 이제 뭐 부동산 투자 뭐 이 중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렇죠.
시각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죠. 뭐 특히나 뭐 양도세 중과 유예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 더더구나 이 부정적,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이다 그러면 뭐 아예 얘기를 했죠. 뭐 거의 투기 세력이다, 뭐 투기꾼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좀 죄인처럼 취급받는 뭐 이런 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우호적인 시각이다. 물론 요 부분은 좀 상대적인 건 있겠죠. 자, 뭐 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집을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뭐 이렇게 뭐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비해서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이제 우호적인데, 자, 요것도 조금 이제 갈릴 것 같은 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아마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약 한 85제곱미터야. 결국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그러니까 민간 임대로서, 그러니까 정부가 좀 손이 닿지 않는 공공임대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채워주는 이런 의미에서 좀 뭐 동반자라고 할까요? 자, 이런 민간 임대 쪽의 역할을 하는 요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우호적인 시각으로 좀 봐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좀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시각이 달라지는 게 바로 재건축하고 재개발. 우리가 보통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뭐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간에 집값의 어떤 뭐 가격 상승의 진앙지다, 뭐 요런 어떤 시각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도심 안에 뭐 그것도 뭐 탁 찍어서 정말 강남권, 그렇죠. 강남권 안에 뭐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것은 집값 상승의 진앙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면 저지를 하는 쪽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그 다음 뭐 새 정부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쪽으로 지금 많은, 그렇죠. 특히나 이게 어떤 주택 지금 공급, 문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곳에 나도 살고 싶은데 이런 곳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새 아파트 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좀 공급을 해달라. 자, 그런데 방법이 그렇죠. 재건축하고 재개발 요거 말고는 서울 시내 안에는 가능한 게 사실 없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각을 좀 달리하는, 그래서 활성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자, 주택임대차 3법, 그렇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월세 뭐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보통 이걸 이제 3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큰 게 아무래도 뭐 상한제하고 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야, 주택임대차 3법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많은 뭐 보호를 해주고 뭐 2년 살 수 있는 거 4년 살게 해주는 거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5%씩밖에 못 올리니까 이거 뭐 가격을 줄이는데도,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죠. 그렇죠. 역기능, 실질적으로 지금 뭐 주택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가격의 이중구조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가격이 낮지만,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할 때는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전세가 어떤 것은 6억인데 또 다른 것은 12억, 그러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번 계약할 때는 이 6억이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그렇죠, 12억으로 뛰어 올라가는, 스텝업 되는 이런 어떤 역기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자, 또 하나는 4년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월세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주 이동이 좀 불편한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은 역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현 정부는 순기능, 긍정적 효과 쪽에 많은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역기능 쪽으로 좀 많은 방점을 찍고 있어서 이 부분도, 그렇죠, 시각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로 제가 정상화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양도세, 야, 아무리 그렇죠.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82.5%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80% 이상을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죠. 계속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자,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과도한 짐이다. 그래서 요런 조금 우리가 세금 측면에 있어서 비정상적이라고 이제 봐왔던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좀 과도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또 하나. 세금이라는 게 세율만 낮춘다고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요 부분이죠. 공시가격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지금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시가격 현실화다. 뭐 요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세워놓은 목표는 2030년까지 해서 90%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 대비 거의 90%까지 뭐 그 공시가격을 올리겠다. 자,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이 너무 급격하다. 요렇게 지금 뭐 그 다음 정부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과표 상승 조절을 좀 속도를 조절하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만 본다라면 90%까지 가려고 하는 것들을 약 한 80%까지 목표를 낮추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속도를 늦춰서 뭐 2035년, 2035년 이렇게 조금 늦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그렇죠. 지금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겠다고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라. 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자, 반전 그렇죠. 자, 등록을 했는데 혜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음 정부에서는 아니야. 이 부분은 다시 원위치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활성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 다음 정부에서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한 60제곱미터 이하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약간 소형 평형대 쪽으로 좀 활성화가 될 다시 원위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일관성이라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게 그렇죠. 지금 뭐 일관성이 좀 없는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지금 다음 정부도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곤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어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을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신고가 행진을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 조절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야, 이거 너무 빠르게 가다 보면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갈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자, 일시적인 가격 상승.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야 공급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이런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바로 민간 공급 그다음에 시장 자율 어떻게 보면 다음 정부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슬로건 같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좀 포인트로 체크를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자, 그때는 제가 말도 좀 천천히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뭐 현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관련된 부분의 뭐 이야기 아니면 또 다음 정부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그 안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똘똘한 부동산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딱
그 화요일 한 번만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미나 끝나고 나서는 제가 뭐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또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이런 시간들 활용하신다고 한다라면 이런 어떤 그 정부 이양기 어떤 부동산 정책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궁금증 많이 안고 계십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는 정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상담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단 화요일에 한 번만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세미나 예약 필수입니다. 01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그리고 상담까지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지역들도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어떤 지역들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어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오늘 또 한 곳을 콕 찍어 이렇게 온 곳은 바로 잠실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잠실은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좋아하고 좀 투자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뭐 정말 잠실 요즘 뭐 정말 천정부지 뭐 그렇죠. 강남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투자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자, 잠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한강변, 한강 너무 가까이 있죠. 여기에다가 뭐 빼어난 인프라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뭐 대한개발 호재들 쏟아져서 강남 쪽, 동쪽 그러니까 저 중심축을 이루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이나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이런 재건축이 지금 또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또 아파트 인프라가 아주 또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잠실 종합 운동장 쪽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거의 뭐 사업비만 약 한 2조 원, 뭐 땅만 그렇죠. 거의 10만 평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좀 보시면 현재 잠실 같은 경우에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렇죠. 파크리오, 그다음에 헬리오시티 이 주변으로 지금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러면서 또 그렇죠. 주공 5단지,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우성 1, 2, 3차 뭐 더더구나 둔촌 주공까지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거의 약 한 다 들어차고 나면 7만 세대 정도의 거의 배후 수요를 갖는 그것도 다 2,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잠실역 주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운동장이나 삼성역, 그다음에 이렇게 올림픽공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 한강이 이렇게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잠실역 주변에 있는 이 상업지역에는 이미 그렇죠.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라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업무용 또 상업용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호선 몽촌토성역하고 한성백제역 요 사이에 한 요 정도만 지금 상업지역이 지금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이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7만 세대에 가까운 그렇죠. 들어서는데 바로 요 지역의 입장 그래서 몽촌토성역과 한성백제역, 잠실역 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뭐 그런 꼬마 근린상가가 되겠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로 둘러싸인 상업지가 되겠고요. 꼬마 근린상가이기 때문에 점포나 사무실로 다양하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수 증가 없이 잠실권에 내가 비주택인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 얼마나 소액이냐? 자, 4억에서 약 한 6억 정도인데요. 자, 지금 잠실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 8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양가. 자, 그래서 정말 4억에서 6억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약 한 170에서 210만 원까지 높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제가 소형 주택들이 이제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투자는 좀 소형 주택이다. 이것이 이제 좀 그 투자자분들에게 특히나 이제 서울의 역세권 안에 이제 소액 투자를 많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설동 역 쪽을 바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신설동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따라서 종로나 광화문 업무지구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청량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이나 종로 쪽이 그렇죠. 세운지구까지 해서 동쪽으로 지금 동진을 하고 있죠. 자, 청량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시내 쪽으로 이렇게 서진을 하고 있는 그 만나는 지역이 바로 신설동역이 있는 바로 이런 지역이 되겠고, 자, 이 주변에 뭐 고려대, 경희대 뭐 그렇죠. 엄청난 뭐 외대 엄청난 정말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나 또 그렇죠. 대학로 해화도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선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그런 신설동역인데, 이 신설동역에서 도보로 1초라고 제가 해놨는데 정말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설동역은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이해가 빠르시죠. 자, 1호선 따라서 시청역이나 서울역까지 쭉 이어지죠. 자, 청량리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이 신설선을 따라서 자, 고려대가 있는 보문역이나 성신여대 올라가면서 뭐 서경대라든지 동덕여대로 쭉 이어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1호선하고 우이 신설선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 쪽으로 이어지는 2호선 그렇죠. 성수역이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따라서 또 뭐 강남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트리플 역세권이고, 신설동역 주변에 또 그렇죠. 많은 또 직업 전문 학교들이 있고, 더더구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드리면은요. 자,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선 따른 직장인이나 대학생 수요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리고 신설동역 주변에 있는 한국항공 직업전문학교 같은 24개 교와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요쪽에 또 직접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방 하나에 복층 침실이 2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까지 되어 있는 정말 풀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더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중요하죠. 자, 이쪽 지역들도 지금 가격이 뭐 복층인 경우엔 거의 3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더블 복층이자 침실이 2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가격대가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니까 실제로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면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똘똘한 부동산. 자, 이제는 그렇죠. 뭐 오피스텔도 상가도 아파트도 전부 다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부동산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세미나를 한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아주 충분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드리고, 또 유망 투자 지역도 제가 콕콕콕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은 우리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그리고 상담 모두 다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셔서 세미나 예약까지 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02-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